자, 이제 80페이지, 81페이지 쪽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철학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오온 12처 18개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신이 뭘 세상을 만들었다 어쩌다 하는 거를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요소설인 거죠. 원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 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5인 12처 18개 뭐 어쩌고저쩌고 저게 다 요소설입니다. 요소설. 그러니까 원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에서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히랍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요소, 궁극적인 어떤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를 했었죠.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도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전체를 하나로 일괄할 수 있는 통일장 이론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뭐 끝났죠. 결국은 못 찾고 끝났죠. 그래서 그런 실체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라든지 어떤 사물에는 실체가 존재하느냐. 근데 불교는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책상이라는 것은 이 상판이라든지 책상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걸 가지고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결합 구조를 벗어나면 책상이라는 것은 없다. 그럼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는 것도 우리를 그냥 원심분리기에 돌리면 수분이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수분이 많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살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수분이 적고 건더기가 많이 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만져보면 아시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 만져보면 이게 그게 물이거든. 대부분 물이거든. 예.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몇몇 요소들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다 그게 인간이지 뭐 별거 있어. 그것들이 결합하고 그 결합 과정에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과학적으로는 그 안에서 어떤 전류적인 흐름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 이렇게 보는 거고, 생각이나 영혼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나 영혼 같은 거는 또 다른 요소로서 또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들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느냐에 의해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재료비만 따지면 그게 그거 아닐까?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재료값으로 따지면, 인간이 재료값만 따지면 저 뭐 100불도 안 된다던데? 인간이 재료값만 따지면 아니 사실 이게 뭐 100불이나 들 게 뭐 있겠어? 여기에 원소들이 뭐 몇 가지나 들겠어? 대부분 물이고 물 타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저나 재료값만 따지면 그게 그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인슈타인은 가성비가 더 좋으냐? 스티브 잡스는 왜 가성비가 더 좋으냐? 뭐 일론 머스크는 왜 가성비가 더 좋으냐? 그거는 결합 구조상에서 효율이 좋은 거지. 어때? 더 좋은 칩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 효율성이 좀 좋은 거지. 인간 안에서도 좀 더 머리 좋고 좀 더 머리 나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미나 이렇게 개미들이 이렇게 쫙 지나갈 때,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요즘은 저도 못 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땅끄지 같이 이렇게 좀 땅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혼자서 이렇게 쑤시고 다니고 이랬었거든. 그 과정에서 본 게 뭐였냐면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 그때는 진짜 개미도 많았다. 그리고 집안에도 개미가 있어가지고 관찰하기가 되게 좋았었지. 우리 그런 거 재밌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기에 가만히 보면 조금씩 달라. 개미도 자세히 보면 지금 정도 이제 세월에서 보면 모든 개미는 똑같이 보이지. 왜? 노안이라서. 사실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젊은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성별도 있을 거고. 자기 성별은 없구나. 여왕개미만 성이 다르잖아. 다 똑같은 놈이잖아, 그죠? 걔네 다 남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뭐 잘생긴 놈도 있고 못생긴 놈도 있고, 거기 머리 좋은 놈도 있고 뭐 머리 나쁜 놈도 있고 젊은 놈도 있고 늙은 분도 있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편차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편차가 없지. 그래봐야 개미지.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헤라클레스가 있어도, 개미계에 헤라클레스가 있어도 내가 누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놈이. 거기에 강호동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르는 내 이 지문 안에 거기에 강호동도 있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놈의 개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1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끝. 그 얘기는 뭐냐? 지그들끼리 잘났네 못났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해도 실제로는 종이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끼리 보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 사람 나이가 많고 적고, 저 사람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키가 크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어. 차이가 있어 봐야 뭔 대단한 차이가 있겠어요? 대단한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별 볼 일 없죠. 지금 정도면 아인슈타인이 먹어주지만 100년 뒤쯤 되면 나중에는 옛날에 살던 좀 똑똑한 사람 이렇게 되겠지. 마치 양주동 박사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천재의 대명사로 양주동 박사가 거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돈 많은 걸로는 이병철 회장, 머리 좋은 거는 양주동 박사. 근데 지금 뭐 머리 좋은 사람으로서 양주동 박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양주동이 누구요? 뭐 이러겠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아니까 양주동 아는 거요. 진짜 요즘 젊은 애들한테 양주동 얘기하면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뭐 이럴 걸. 슬픈 거죠. 그래서 다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해 가는 거. 그 변화 안에서의 어떤 적절성만이 남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합 구조 안에서의 효율성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나 나나 뭐 그 사람이 뇌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차이는 별로 없고, 효율성에 의해서 얼마나 그게 효율성이 좋게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성을 주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석공이 화강암을 가지고 석굴암 불상을 만들 수도 있어. 그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화강암을 가지고 내가 대충 만들었어. 그럼 뭐 그냥 죽도 밥도 아닌 게 나오겠지. 실제로 그것이 큰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죠. 효율성에 의해서 석굴암 본전물처럼 대단한 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대충 하다가 에라이 이러면서 그냥 대충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진료적인 차이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효율성이고, 그 효율성에서의 적절성이 나오는 거죠. 적절성이.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83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했고, 그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면서 효율성을 주느냐 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합들이 잘 풀어지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거 있는데, 이 세상에 죽음은 없다. 천문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죽음은 없다. 왜? 에너지의 순환만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존재하느냐. 또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별도 그렇게 생성됐다 사라지는 거고 사람도 그렇게 생성됐다 사라지고 또 다시 생성됐다 사라지는 거지. 예,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는 없고 작용으로서 흘러감만 존재한다. 누가 저한테 엊그저께 저한테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서양 분이 쓴 건데, 서양 사람이 쓴 건데,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걸 주제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 이건 서양 철학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건 동양 철학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런데 뭐 읽어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더라고. 역시 서양 사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모든 물이 흘러가는 그 상태를 한강이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는 고정돼서 뭔가 실체가 딱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고 그 변화 자체가 한강이라고 할 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여러분도 사실은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몸 안의 세포 중에서 기껏해야 다 몇 달 못 산다던데 얘가.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재생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몇 달 뒤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일성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라고 하는 거지. 마치 한강은 끊임없이 유사이래로 흘러가는 그 자체가 한강이듯이. 이거 약간 어렵지? 옛날 사람들이 2500년 전에 이 생각을 했다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곧 나인 거고 한강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강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가 느리죠. 나의 변화가 느리죠. 이것도 느리죠. 변화가. 하지만 이것은 변화하지 않느냐? 이런 테이블 같은 것은 변화하지 않느냐? 변화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 속도가 느린 것뿐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10,000년, 20,000년이 지나면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도 다 쓰러져서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질 중에 플라스틱이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안 된다.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분해가 느리게 되는 거죠. 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느리게 되는 거죠. 쇠도 분해가 되고 방사능도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방사능 오염도. 그죠? 언젠가는 끝나는 거잖아. 느릴 뿐이지 다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성을 취하는 거. 그게 중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는 85쪽 보면 실체가 없다. 그러한 실체가 없는 거를 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나중에 7시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에 주제로 뭘 끄집어냈냐면 무소유하고 무집착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누구야 법정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무소유 개념도 당신이 잘 몰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공 개념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책에 보면 텅 빈 충만이라는 게 있어. 당신은 텅 빈 충만이 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텅 빈 충만은 공이 아니고 허의 개념입니다. 이게 노장철학에서 나오는 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0하고 똑같은 거예요. 0, 숫자 0하고 똑같은 거예요. 0이라는 게 0이 발견된 때 공이 나온 거예요. 0과 공이 어느 게 더 빠른지는 모르겠어. 공사상하고 0하고 어느 게 더 빠른지는 모르겠어. 근데 같은 지역에서 같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는 철학으로 들어간 거고 하나는 숫자로 들어가는 거야. 0의 발견이 인류 문명사에서 철의 발견, 불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게 0의 발견이에요. 0이 없다고 생각해봐. 현대 문명의 상당 부분이 작동하기 어려워요. 아니 마찬가지, 아니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근데 0은 일반적인 숫자랑 다른 게 자기 값이 없어요. 그래서 0이 100개가 붙어도 아무 값이 없는 거야. 그냥 0이야. 그런데 다른 숫자랑만 붙으면 작용값이 생기지. 그죠? 그래서 0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텅 빈 충만같이 비어 있으면서 가득 뭔가 에너지가 차 있어요 라고 하는 건 허의 개념입니다. 허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노장을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착각하기가 쉬워. 그게 유사 개념인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느껴져. 그게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하지 못해. 요즘 젊은 사람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집단주의 쪽에서 너무 살다 보니까 개인주의라고 말하면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비슷해 보여. 일견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무식한 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식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 근데 공하고 허도 그렇게 개념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소유 무집착 이것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을 착각을 하지. 그리고 불교에는 무소유는 없어요. 불교에는 무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책 제목을 무소유라고 쓰니 좀 갑갑하지. 그것도 그 어른이 아마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라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꼭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네가 성철 법정 스님보다 낫냐? 야 이거는 개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배운 사람이 낫지. 예. 서정주보다 시를 잘 쓸 수 있느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서정주보다 더 개념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는 있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국어학자가 사전 만드는 사람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수행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개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답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답이 있는 얘기를. 그리고 그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배운 사람은 착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해.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큰 스님은 안 틀린대. 야, 큰 스님도 안 배운 거는 틀려. 마치 큰 스님이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하듯이. 성철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갖다 드리잖아 그 어른한테. 그러면 시자한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지. 이걸 어플을 깔아야 돼 이러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아라한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남방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있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치고 스마트폰 갖다 줘봐. 그러면 개꿀 이러면서 그냥 더더덕 할 것 같아? 못해요. 초등학생만도 못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자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다 더 잘 아는 겁니다. 밥 먹고 그 짓 한 놈하고 뭐 그게 되겠어? 법정 스님보다 박지성이 축구를 더 잘 차요.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념어를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개념어에 더 분명하게 알아요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지. 그게 왜 불가능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7쪽 삼법인 불교는 세 가지 이게 진리의 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도장. 세 가지 진리의 도장.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을 추구하는 종교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종속되는 종교는 아니에요. 내가 붓다가 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획득해서 붓다가 되는 게 목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불할 때 부처님을 삼계도사 인도자라고 하는 거고요. 인도자 가이드 진리에 도달하는 가이드.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말씀하실 때도 자등명 법등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등불로 삼고 나를 등불로 삼는 게 아니고 나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 불교보다도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것들은 나의 자유와 깨달음을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 같은 유신론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내가 없고 무조건 신이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불교는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부처님 그 장암 유행경이나 대반열반경이나 반여원경이나 니원경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지 않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을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등불로 삼고 거기에 나를 맞춰서, 거기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맞춰서 밝혀나가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두 가지 논점을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네 자신이 자유로운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안 믿어도 관계가 없어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삼법인에는 부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의지에도 이 네 가지를 의지해라라고 나오는데도 부처님 믿으라는 게 없어요. 그 네 가지 사의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사의가 진리를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사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틀려. 기독교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그 개념들이 약간 다르지. 삼법인 한번 봅시다. 삼법인과 사법인 이렇게 나오는데 89쪽에 보세요. 두 번째 줄,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렇게 나옵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변화하는 거죠. 육체에 비해서 정신이 조금 더 느리게 변화하지, 육체도 변화하고 정신도 변화하죠. 인간에 비해서 이런 사물이 조금 더 느리게 변화하지만 이것도 변화하고 있죠. 지금 맞잖아요. 이런 사물보다 이런 책이나 이런 거보다 이런 금속이 좀 더 느리게 변화하겠지. 하지만 이것도 변화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게 재행무상. 재법무와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실체는 없다. 우리 모두는 변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을 딱 보면 핸드폰이 참 대단한 기계입니다. 저는 그거를 어디서부터 저 핸드폰의 기원을 찾냐면, 그게 이제 컴퓨터부터거든요. 그 전에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PC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기계는, 가전제품은 다 자기 성격이 규정돼서 공장에서 나왔어. 그래서 TV는 TV고 냉장고는 냉장고고 껐다 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한 25명이 있어. 25명이 있어. 이분들에게 TV를 다 한 대씩을, 삼성 TV를 다 하나씩을 내가 줬어. LG TV를 하나씩 줬어. 주면 그냥 똑같은 기능으로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를 하나씩 주잖아. 그러면 받을 때는 다 똑같은 물건이야. 하지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 다른 물건으로 바뀝니다. 내가 쓰는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변형시키기 시작하지. 맞잖아요. 공장 출고 상태로 그대로 쓰진 않잖아. 한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워드를 쓰는 사람도 있고, PDF를 까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엣지 익스플로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크롬을 쓰는 사람도 있고, 네이버를 쓰는 사람도 있고, 구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자기 성향에 의해서 기계가
다 다르게, 그러니까는 25대의 TV가 나가면 25대의 TV는 거의 그 성격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25대의 PC는 다 다른 25대로 변화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딸하고 엄마가 같은 핸드폰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매장에 가서 살 때는 동일 기계지, 동일 값을 준 동일 기계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깔려 있는 게 다르지. 아니, 맞잖아. 동일한 거를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도 핸드폰 쓰는 게 다를 걸? 아니,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예전에는 지갑을 잊어버리면 참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더 짜증이 나지. 지갑을 잊어버리면 짜증이 나는 이유는 그거 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요. 귀찮은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카드 같은 건 정지시켜야 되고 다 동의하시잖아.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나오잖아. 어떤 놈은 카톡에 그거 써놓잖아. 핸드폰 분실로 전화번호 날렸으니까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비리 있는 놈 같은 경우는 어떤 놈이 열어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 뜻인지 아시죠?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조금 이상한데. 핸드폰 조심해야 돼. 이게 비리 있는 사람은 핸드폰을 손목에 감고 다녀. 개끈 이렇게 묶듯이. 조심해. 그래서 근데 봐봐, 핸드폰에 지금 사진도 있고 지금 카메라 없는 사람도 많거든. 핸드폰에 사진도 있고 그거 옮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누적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적되니까 핸드폰이, 이것들이 새로 핸드폰 출시할 때마다 용량을 크게 하지. 그러니까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도 안 옮겨도 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없어지면 이제 당장이 아쉽지. 엄청나게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야. 아니, 다 동의하시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봐봐, 그게 내 핸드폰이라고 하는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냐? 내가 나와 관련된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내 핸드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요즘은 되게 재밌는 게 새로운 핸드폰을 사도 예전에는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 내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됐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어. 마치 이사 갈 때 같은 행동을 하지. 그래서 짐을 한번 정리하지. 이거는 이쪽으로 옮기고 요거는 됐고 요거는 그냥 없애버려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요즘은 지가 알아서 한 30-40분 기다리면 지가 쪼르륵 지가 다 가. 그냥 핸드폰 2개를 붙여놓으면 지가 알아서 대가리 바꿔가지고 바꿔줘. 다일로 넘어가.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윤회입니다. 몸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업은 안 바뀌는 거지. 업은 상속되고 몸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느냐? 실체는 없어요. 그냥 내가 사진 찍고 내 친구들이랑 뭐 하고 약속 잡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하고 이렇게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게 누적돼서 내 핸드폰이 된 거지.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타격이 되는 거는 기계가 아니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업이, 내가 쌓아놨었던 그 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걸 안 써놨는데, 제가 예전에는 노트북에다가 바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노트북이 핸드폰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노트북을 잊어버렸을 때 타격이 핸드폰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제가 바닥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경로로 입수를 했던지 간에 주기만 하면 동종 최신의 노트북을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놨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훔쳐갔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신형으로 사줄게. 내가 200을 드리든 250을 드리든 내가 사줄게. 왜? 나는 그 노트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트북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논문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나한테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때도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은 기계를 산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약간 아깝긴 하지만 그거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지금 더 중요한 거잖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개뿔도 아닐 수도 있어. 야, 이거 무슨 뭐 이런 사진을 찍었대. 이거 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 의미점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내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과연 실체가 존재하느냐? 실체는 없어. 단지 그러한 행위들이 누적된 거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개념 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하나의 행위들의 누적을 뭐라고 한다? 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업들은 반복되는 업은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내. 그래서 새로운 걸 촉발시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는 태어날 때 내가 무슨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하지만 내가 술을 계속 마시게 돼서 지금 뭐 알코올 중독이 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술을 끊고 싶어도 그 술을 한 잔 한 잔 먹었던 그 업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술을 부르는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력. 그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도 그런 업력의 작용인 거예요. 못 끊어. 지가 혼자서는 못 끊어. 그러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 제일 여러분들도 그 업력으로 겪는 게 뭐냐면 외국 나갔을 때 한국 밥이 땡기는 거. 업력입니다. 한국 음식을 계속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음식을 먹었느냐?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한두 살 안에 미국으로 입양 갔어. 그러면 여러분 연세쯤 됐을 때 외국에 나가면 빵이 땡기겠지. 한식이 땡기진 않을 거 아니야. 뜬금없이. 그지? 결정돼서 나온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식으로 세팅이 돼서 나왔느냐? 아니 그게 아닌 거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가서 프랑스로 갔어. 그럼 프랑스 음식이 땡기는 거야. 아니 맞잖아요. 그게 업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부작 제가 월정사 가서 월정사에 이렇게 지금은 눈이 잘 안 오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15년 전 만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걸 봤거든요. 그 적광전이 대웅전인데 월정사 대웅전인데 그 적광전에서 눈이 쌓였다가 이게 조금 날이 풀리면 눈이 두두두 하면서 지붕에서 떨어져. 이렇게 두꺼운 눈이 떨어져.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한 무릎 이상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니까 빙하같이 만들어져. 얼음층이 생기더라고. 야, 북극이나 남극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예. 그런데 그게 뭘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포실포실 내리는 눈들이 쌓여서 그게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감기로 깨더라니까. 차감기로 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깨더라니까. 그래서 삶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뭐 패션, 머리 헤어스타일 그게 다 업력입니다. 결정돼서 나왔느냐? 아니 결정돼서 나오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이 헤어스타일이 편해. 나는 파마가 편해. 나는 생머리가 편해. 나는 똥머리가 편해. 뭐 다 사람 나름대로의 그게 있잖아. 맞지? 그게 업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체형 업력의 결과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이 쌓여서 얼음이 돼가듯이 이렇게 두꺼운 얼음층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 여러분의 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어?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거 다 업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좀 음식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이 땡기지. 아니 맞잖아. 그게 업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정보들이 누적된,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시작했을 때는 공기계부터 시작했지. 맨 처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샀을 때 다 그냥 공기계였었어. 하지만 그걸 누적시켰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윤회를 하는 겁니다. 윤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은 바꾸는데 안에 있는 그 업은 그대로 상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불교식 사고입니다. 실체가 있느냐?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고정불변한 게 있느냐? 없어. 내가 사진이 예를 들어서 100만 장이고 전화번호가 10,000개가 깔려 있어도 그건 내가 다 삭제할 수도 있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 하지만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70% 이상은 가지고만 있지 전화도 안 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업의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치 그렇게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상속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신, 나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 네.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뭐 한국말 하도록 세팅이 돼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인간은 모든 언어 카드를 다 갖고 나온다니까. 이 안에 내장이 돼 있다니까, 모든 언어 카드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영국으로 입양이 됐어. 그러면 영국 언어 카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성이 돼서 결국 나는 영어를 자자자 하는 사람이 됐겠지. 영국식 영어를. 맞잖아.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그러면 아프리카 말을 또 다다다다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모든 언어 카드가 다 있는 거야. 한국어 언어 카드만 딱 들어있으면 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잖아. 나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귀신을 못 보도록 이게 차단돼 있지. 무당은 귀신을 보지만 우리는 귀신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이 얘기하고 어깨에 뭐가 앉았어요? 이러면 그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진짜 그게 내가 거지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 어깨에 귀신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찝찝한 일이지만 앉아있는 귀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너 여기 이렇게 뾰족한데 여기 한번 앉아있어 봐라. 엉덩이 다 나간다. 그리고 이게 판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기울어진 데 안장도 없고 손잡이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몸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 거야. 뭐 카우보이처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귀신은 하고 싶겠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 같은 소리야. 귀신도 편안한 데 있고 싶지. 뭐 한다고 사람 어깨에 앉아가지고 힘들게 있어. 차라리 어깨에 앉아 있다고 하지 말고 목마 타고 있다고 해. 목마 타고 있다. 그러면 좀 낫다. 귀신이 목마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섬뜩한가. 이놈 자식 오줌 싸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오줌 싸면 목뒤가 뜨뜻해진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귀신이 어깨에 앉아 있어. 그래서 오줌 싸고 있으면 목뒤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세팅돼서 나온 게 없어요. 언어 카드도 그냥 기본만 내장돼 있고 모든 언어 카드가 다 돼 있고, 음식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사고 방식도. 그런데 자기가 그걸 선택해 가는 거지. 그리고 일부는 그 문화권에 의해서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문화권에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의지에 의해서 약간씩 바뀌지.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좀씩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형제들 보면 알잖아. 형제인데 그거 있잖아. 형제인데 딱 보는 순간 얘네 형제네가 있고, 형제네 딱 보면 너네가 형제냐? 가 있어.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 집도 그랬는데 뭐. 우리 집도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이 살았지. 나 같은 사람이 다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같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형제라고 하는 게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는 것과 똑같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떤 집은 소나타, 뉴 소나타, EF 소나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집이 있어요. 형제인데 모델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사뭇 비슷해.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같이 나오는 집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달라. 이게 같은 공장 거냐? 같은 현대 거야. 아버지가 어디서 데리고 온 건 아니야. 그런데도 완전히 달라. 그쵸? 그런 거 못 느껴요? 그게 몇 년 있다 나온다 그래서 꼭 그렇게 차등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시리즈 제품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거는 생산 시설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형제면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놈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비슷하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업 중생이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걸 별업이라고 하는 거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세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공업이라고 하는 거고, 공동된 업.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은 더 공업이 강한 거지. 비슷한 조건이 더 강력하게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공업의 개념만 보면 그거죠. 같은 지구 안에 태어났다는 것도 공업이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더 강력한 공업이 작동하는 거고, 가족이나 이러면 더 강력한 공업이 작동하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부분이 아주 없느냐? 그렇지 않지. 그건 개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적인 업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엔 성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성공은 그 시대적 상황에 적절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IT 시대가 온다라고 90년대에 했어서 그게 IT 버블입니다. 기억나세요? IT 버블. 아마 지금도 IT 쪽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가 모르겠다. 90년대 엄청나게 한번 뚫고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 IT 시대가 진짜 오나 싶었던, 오긴 왔지. 언제? 지금 왔지. 2010년 중반 넘어부터 왔지. 그래서 그 시점을 잘 맞추면 그러면 성공, 못 맞추면 실패지. IT 버블일 때 들어갔던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또 먹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자, 코로나 상황이 터졌잖아.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이 터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터졌는데 그러면 다 손해를 받느냐? 아니죠.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자산 변화를 K자 자산 변화라고 얘기하거든. K자 자산 변화. 그러니까 주식을 했거나 뭐 부동산을 그때 팔았거나 했었던 사람들은 돈이 떡상을 했고, 자산 가치가 떡상을 했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코로나 상황에서 물류가 봉쇄가 되고 하면 주식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막 풀고, 그 다음에 목을 다 쪼으니까 주식 쪽으로 돈이 흘러가서 주식이 막 이렇게 떡상했지. 처음에는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쫙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때 그거를 먹고 빠진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지. 그게 K자 성장이고, 그때 그걸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한 사람은 다시 되돌아왔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원위치. 이게 인생인가? 왜 내가 들어가니까 판이 이렇게 바뀌었대도 있고, 코로나 때 진짜 못 움직였던 분들이 있지. 식당, 안 그러면 뭐 여행업, 아니면 뭐 PC방, 노래방, 다 진짜 힘들었지. 이유는 처음부터 3년 갈 겁니다 이랬으면 잠깐 쉬었다가 갈까? 이렇게 했을 건데 몇 개월 갈 겁니다. 감기 같은 거고 여름 되면 날 따서지면 없어집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계속 버텼지.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 온다.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 3년 동안 버티니까 사람이 허리가 훅 가지. 3년 굶어봐. 다이어트 확실하지.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은 소득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그걸 K자라 그러는 거거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진 거예요.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시대적 적절성을 네가 가졌느냐? 라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젊은 애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 적절성을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인이나 이런 시장에 들어가는 거. 영감님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알지도 못해서 못 들어가고. 변동폭이 하루에 뭐 10% 20%씩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심장 떨려서도 못해. 이거 일반 사람들은 야 10% 20%가 날라가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자산을 넣어놨을 때 불과 며칠 만에 싹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야. 5% 변동수만 있어도 굉장한 거거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성을 맞추면 그게 중도.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자, 89쪽에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다음에 재범무화 실체는 없다. 마치 스마트폰 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처럼 실제로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없느냐? 작용은 존재한다. 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개념. 그 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업이 누적된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네 번째 열반적정. 마치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물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즐겨가듯이 89쪽에 두 번째 줄입니다. 열반적정에 들고 고요한 상태에 저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게 진짜 고요한 게 아니에요. 잔잔한 호수에 거울같이 쫙 비치고 이런 고요 아닙니다. 파도 치지만 그 파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겁니다. 왜? 파도와 충돌하지 않거든. 마치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를 즐기면서 물에 빠지지 않듯이 이렇게. 그리고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모르는 사람은 일체계고가 됩니다. 다 고통이죠.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남들이 벌었다고 해서 사기만 하면 왜 떨어지고. 참 세상이라는 건 이해하기가 그런 거야. 제가 생각해도 참 웃겨. 코로나에서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막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류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니까 여행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가가 올랐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당연히 물류도 움직이고 더 뭐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무슨 2천만 명이 나가네, 2,700만 명이 나가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을 나가는 그런 나라래, 이 나라가.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여행 주가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지고, 이게 뭔가 싶지? 영화나 이런 것도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뭐 CJ 뭐 저런 것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올라다가 떨어지고, 이게 뭔가 싶지? 그래서 그 적절성을 뭐 어떤 원리가 있겠지, 그 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알면 그거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현상을 보는 사람이지 참여할 정도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피곤하고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게임이 되는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나만 참석하면, 내가 참석 안 할 때는 해피엔딩인데 내가 참석만 하면 새드 무비가 돼가지고 거지같이 나는 왜 비련의 주인공인가? 그것도 몇 년 동안 굽을 쳐가지고 겨우 종잣돈 마련했는데. 그래서 시의 적절성을 잘 못 가지면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적절하게 맞추면 모든 것은 다 고요하고 평안한 거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기 이런 자리에다가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주어진 역할에 상황에 적절하게만 들어가면 된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덜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적재적소에만 들어가면 충분히 한 사람 몫은 한다. 단 우리가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이게 나이 먹으니까 굉장히 관용적이 되더라고.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능력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다. 부족하면 메꿔가면서 사는 거고, 남으면 덜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리더의 소양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굉장히 자비로운 리더잖아. 말은 잘해. 그래서 그걸 삼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법인. 그런데 왜 네 가지인데,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의 네 가지인데 삼법인이라고 하느냐? 재행무상 재법무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알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열반적정이 돼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중도를 얻어서 삶에 매몰되지 않아. 하지만 모르면 이렇게 고통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맛보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든지 이거든지.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맞을 일은, 양싸대기를 맞을 일은 없는 거야. 요거를 보든지 이거를 보든지. 그러니까 두 개는 전제고, 재행무상과 재법무와는 전제고,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경기를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요 삼법인과 사법인에 맞으면 그 사람은 그것은 불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냥 진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